날씨가 좋습니다. 공기가 맑고 아주 온화하네요. 밖에 나가서 좀 산보도 하시고 그러세요. 자,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본관에서 1시간 45분 동안 민주당 상임 고문 10분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는 권노갑 고문과 김원기, 임채정, 문희상, 김진표, 정세균, 박병석 전 국회의장, 한명숙 전 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용득 고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이 내란, 혼란 등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잘해주고 있다면서 고문들의 고견을 국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노갑 고문은 부동산과 주식 등 경제 전반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청년 고용, 저출생, 기후 위기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습니다. 김원기 전 의장은 그 어느 때보다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면서 대한민국 발전에 획기적 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채정 전 의장은 당장 휴일이 있든 없든 남북 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면서 북향민, 고려인에게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전 의장은 대통령과 정부가 바뀌니까 민생도 확 바뀌고 있다면서 개헌, 선거제도 개편 같은 미래 이슈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국무회의 등 모든 회의를 공론화시킨 것은 역대 정부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이참에 남북 평화의 틀도 잡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희상 전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섞어 놓은 것 같은 실용적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정치에는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줄탁 동기의 자세를 유지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김진표 전 의장은 코스피 6천 돌파는 실천력 있는 지도자가 등장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무역 환경 개선 등에 쉬고 있는 청년 인력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박병석 전 의장은 미국, 이란, 중국, 대만 사이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해야 한다면서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용득 고문은 주로 개인이 사서 코스피 6천이 돌파된 것은 국민들이 그만큼 대통령을 믿고 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하고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상황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할머니도 국무회의를 보며 주인이 된 느낌을 받고 있다고 전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남북 관계에 관한 목소리가 좀 더 나았으면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민생과 경제 문제 해결이라며 부동산에 부가 집중돼 사회 양극화와 서민 고통을 부추기는 고질적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부동산에 묶여있던 돈이 생산적 자본시장으로 흘러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우면서도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오늘 오찬 간담회에서 그렇게 크게 질문이 나올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질문 있으시면 예, 주십시오. 네, 이투데이 문선영 기자입니다. 뭐 오찬 내용이랑 크게 관계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뭐 오찬에서도 6천 돌파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혹시 이 대통령 이거 관련해서 어떤 특별한 말씀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6천 돌파에 대해서 특별한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주가 자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다. 그 추세, 흐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부동산에서 돈이 흘러서 주식시장으로 가는 생산적 금융으로 돈 줄기가 흘러가는 것, 그 현상들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는 표현 정도를 했고요. 6천 포인트 자체 내에서는 대통령은 별 말씀이 없으셨고 참가하신 고문님들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6천 포인트 돌파한 건 맞죠? 아까 최종 주가를 못 보고 와서 그런데. 네, 말씀하시죠. 예, 수석님, 뉴스원의 한재준 기자입니다. 네. 오늘 그 고문들께서 남북 관계 관련한 말씀들도 많이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뭐 이와 관련한 좀 발언을 내놓으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 현재 뭐 한미 뭐 관세 협상이나 뭐 안보 협상 관련해서도 좀 논의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접적으로 한미 관세 협상 관련돼서는 얘기는 안 하셨고요.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화 체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무래도 민주당의 원로분들이어서 그 남북 관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크게 보시는 분들이어서 역사의 큰 어떤 흐름 이런 측면에서 한반도의 평화하고 남북 관계의 협력, 평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수석님, 한국일보 우태경 기자입니다. 조금 전에 남북관계 관련해서 저희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일이 뭐 9.29 합의 선제적 복원도 있을 것 같고 좀 여러 가지로 예를 좀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고요. 네네. 또 그리고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직분은 국민 통합 을 하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관련해서 비공개에서도 뭐 관련한 조언이나 얘기들이 나왔으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남북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뭐 대북 확수성기 문제라든가 또는 무인기에 대한 어떤 그 유관 표명 이런 것들을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속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은 선제적으로 하시겠다는 의견을 갖고 계신 겁니다. 오늘 대화 도중에 아주 새로운 무슨 어떤 얘기가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관세 협상 관련해서도 잠시 좀 언급은 있었지만 그 부분이 아주 구체적인 언급은 아니었고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어떤 상황하고 관계없이 그 미국하고 우리의 정상 간에 이루어진 약속이므로 그 부분들을 우리 일정 또 미국의 일정을 조율해 가면서 투벅투벅 하시겠다. 이 정도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네. 두 분이 하시고 넘겨주시면 되겠네요. 네. 네, 저 오마이뉴스의 이경태 기자입니다. 그 김진표 전 의장이 말씀하신 그 무역 환경 개선에 쉬고 있는 청년들을 적극 활용한다라는 부분, 뭐 구체적인 예를 좀 들으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오늘 트윗에 이어서 이날 모두 발언에서도 민주당의 역할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는데 이 부분이 최근 여러 언론에서 다뤄졌던 당청 갈등설에 대한 어떤 언급인 건지 특별한 해석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게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당청 갈등 관련된 거 민주당의 역할 뭐 이런 얘기들 좀 말씀 좀 하셨던 거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아까 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란의 혼란과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당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또 관련 입법들을 계속 추진해 나갔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본 또 대통령이 언급하신 것들을 종합해 보면
당청 간에 큰 갈등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먼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다 헌법기관들이니까 자기의 의견들을 좀 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 대통령과 또는 청와대의 뜻과 또 당의 뜻이 어긋나서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당청 관계에 무슨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 지금 상황이 그런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그것이 또 현실에 부합하지도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네. 예, 수석님, SBS BG의 김한진입니다. 그 대통령께서 앞서 그 다주택 처분 언급 계속 하실 때 청와대 참모들 주택 처분 움직임도 좀 있었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이제 어제 오늘 대통령께서 농지개혁 거론을 하셨는데 혹시 청와대 참모들 토지 보유 관련해서 자체 조사나 뭐 이런 움직임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말씀하셨던 것들은 원칙적으로 아주 그 투기성으로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또 농촌으로 이주했는데 그 경작을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또 어기질 않고 그걸 갖다 안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얘기로 좀 국한된 얘기고요. 오늘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어떤 그런 일반적으로 농지를 유산으로 받아서 상속으로 받았다든가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 농지를 토지로, 그러니까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고 확대 해석은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주로 그 대통령이 항상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좁히고 깊게 들어가서 어떤 정책을 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큰 그물을 탁 펼쳐놓고선 정책을 펴시는 분이 아니니까 이런 농지 문제도 굉장히 그 한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만 도려내서 그 부분을 고쳐야 된다는 어떤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데일리안 송오미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용된 일부 백신에 이물질이 포함됐거나 유효 기간이 지났는데도 접종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감사원 결과로 드러나기도 했고, 그리고 당시 질병청장이었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다른 입장을 낼 건 없다고 봅니다. 네. 다 됐습니까? 예,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나가보십시오. 맑고 쾌적하고 따뜻한 날씨니까 빨리 일을 좀 처리해 놓고 좀 나가셔서 좀 쉬십시오. 네, 수고 많았습니다.